네, 우리 공화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자유우파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조시철 교육연수원장님과 함께하는 청년과의 역사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조희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방송이 잠깐 없다가 오늘 중앙당 당직자 최고위원 연석회 이후에 이렇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전당대회 끝나고 또 연수도 있었고 또 우리 동지인 정재일 목사님 장례식도 있었고 등등해서 미뤄졌다가 오늘 이렇게 제6차 토크쇼를 또 하게 돼서 다시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글을 봤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1965년에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그 군용기가 이제 그 한반도로 향하는 그 직선 항로로 바로 가지 않고 이제 웨이크 섬이라는 곳을 경유해서 왔다라는 예. 글을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평생 이제 독립운동에 또 매진하신 분이고 또 일본을 또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죽어서도 일본 땅을 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로 절대로 이제 웨이크 섬을 경유해서 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려 했다는 그런 글을 봤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우무성 청년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뭐 상식도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예. 예선전에서 이제 일본에서 지면 현해탄에다 빠져 네. 죽어라 했던 뭐 그런 네. 이야기를 보면 일정 부분 뭐 맞는 이야기 같기도 네. 하고 아니면 어떤 뭐 추리에서 나온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축구 얘기도 하시네. 이게 54년도인데 네. 홈앤드 어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스 월드컵 나가려면 홈앤드 어웨이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일본 사람들 한국 땅 발 못 디딘다 해서 일본에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측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경비라든지 이걸 다 대주고 우리 네. 공짜로 경비를 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팀원은 현해탄에 빠져 죽고 네. 하나. 그래가지고 첫 게임을 아주 대승을 했고, 그 다음 게임에 이제 우중이었던 거예요, 친수가. 네. 그래서 2대2로 비겨서 결국 네. 우리나라가 나가는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일 감정, 네. 이승만 박사에 대한 것이 그럴듯하고 많은 분들이 네. 공감하는 것 같은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유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증오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굳이 일본하고 관련을 시킨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일본보다 더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더 그분의 고귀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웨이크 섬을 돌아가라는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웨이크 섬을 돌아간다 하더라도 항로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만이나 중국을 거쳐가지 않으면 일본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그 글을 쓴 분이 우파기 때문에 우파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의 정신세계를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이 종북 좌파가 워낙 그 친일 반일로 갈라놓으니까, 그리고 친일파가 매도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반일을 이제 내세우는 건데 그럴듯한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박사의 그 정신세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이 박사님의 그 통치라든지 또 국제관계, 또 이분은 항상 국제전략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이제 꿈꾸는 비전이 있는데, 혹시 그 독립정신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책? 네, 들어봤습니다. 예. 한성 감옥에 계실 예. 때 이승만 대통령이 29살 때 예. 쓰셨다는 그 명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의 결론에 대해서도 이제 들었을 텐데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책? 결국은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결국 꿈꾸었던 당시에 우리나라 상으로 비춰봤을 때, 물론
이제 식민지 물론 그때는 이제 물론 그때는 식민지는 식민지 아니었죠. 전이죠. 식민지 전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급격하게 그렇죠. 어떤 아시아의 맹주로 예.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큰 그림을 보고 예.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미국 예. 그리고 영국과 예. 비견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큰 꿈을 예. 가지셨던 걸로 합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거 이상 큰 꿈이 없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영국과 같은 네. 새 선국이 되겠다는 거 이상이 더 어디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미 29살 청년 시절부터 그게 꿈이었었습니다. 네.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니까 오셔서 이제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제 건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에 그거였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유언도 그거와 관련이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 사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벤 프리트 장군, 그 유명한 벤 프리트 장군이 이승만 박사를 아버지처럼, 그건 벤 프리트는 그 그리스 군정사령관이셨어요. 네. 2차 세계 끝나고.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 공사나 반란이 일어난 거를 벤 프리트가 공산주의를 척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국부입니다. 이 벤 프리트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전쟁이 나니까 워커 전쟁 이후에 한국에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 박사를 잘 이해하죠. 그런데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처럼 생겼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예편을 하고서도 민간으로 계속 이 박사를 도와줬고, 또 박정희 대통령까지 도와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이게 와서 그 하와이 기독 한인교회에 이렇게 운구를 모셨는데 거기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게 태극기죠. 네.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쪽이니까. 네. 아, 반대로니까. 네. 오른쪽에 있죠.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미국 땅이죠. 네. 그죠? 왜냐하면 자국의 국기가 저렇게 왼쪽에, 그렇죠. 우리가 네. 보기 왼쪽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렇지, 여기에 성지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어디예요? 하와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증거가 있는데 이 사진 가지고 벤 프리트가 한국에 와서 네. 이 화장에서 네. 운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벤 프리트가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23일 날 밤 11시에 21일이죠. 네. 미국 시간으로 네. 이제 히컨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유언에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유언을 하기를 이제 웨이크성을 통해서 가라는 네. 유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조종사가 멘트를 또 합니다. 직선 항로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이 하와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사로운 말이 아니죠, 그죠? 네. 왜 웨이크섬을 돌아가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 일단 네.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를 네. 이제 팩트로 한번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승만 박사는 일생 동안 일본을 6번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해외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한 분이 네. 이승만 박사입니다. 유럽도 다니고 또 시베리아도 다니시고. 네. 근데 이제 일본을 이제 좋든 싫든 일본 땅을 안 밟을 수가 없죠. 이제 미국과 가려면.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3번을 경유합니다. 첫 번째는 1904년도 11월 4일 날 이제 밀사와 유학으로 석방돼 가지고 가실 때 일본을 들으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고베라는 데 이제 한인 유학생들이 있고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경유해서 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서 박사학위 받은지는 프린스턴 그렇죠.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네. 박사학위 받았는데 좌파들은 무슨 뭐 선교사가 돈 줘가지고 돈으로 땄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이 어떤 대학인데 돈 그렇죠. 준다고 박사학위 그렇죠. 줍니까? 네. 선교사들이 뭐 돈 줘가지고 그러니까 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승만 박사는 또 올 때 일부러 네. 대서양을 거쳐서
10여를 거쳐서 이렇게 네. 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또 공산주의 혁명이 막 활동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2년 만에 백오인 사건으로 쫓겨날 때 그때 다시 일본을 경유해서 또 네. 가시죠. 네. 그때도 거의 한 20일을 치료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경의 유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그 유학생들이 3.1운동의 주축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데 3.1운동은 이승만 박사의 총지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워낙 비밀스도 없다 보니까 어떤 그 근거 자료를 찾기 힘드니까 이제 좌파들도 이승만 박사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일단 하여튼 이때 유학생들이 28선언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마쿠라에 가서 또 하고 또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이 끝나자마자 이제 각종 그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다 국가 수반으로 추대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임 정도 수대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현상금을 걸렸죠. 혹시 현상금 얼마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현상금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그 당시 현상금이 30만 불. 아. 그게 지금 시세로 오사마 빈 라덴이 네. 2,300만 불이거든요. 네. 그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김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만 불. 만불. 아. 네. 그런데 좌파들은 또 모르니까 네. 그걸 어떻게 또 욕하냐면 쌀값으로 뻥튀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쌀값이 그렇죠. 1원, 한 가만이 1원이라고 한다면은 10원에 한 가만이 한다면은 이제 모르니까 그렇죠. 뭐 1원에 한 가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10만 불이다. 네. 이렇게 이제 뻥튀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일본 근처를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언제냐 이제 해방되고 네. 해방이 되고 미국에서 오실 때 네. 그때 이제 메가더 원수가 도와줘서 네. 동경을 이제 거쳐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때도 이제 그 동경을 거쳐서 오니까 세 번째 이제 방문하게 된 거고 네. 그때 동경을 거쳤을 때 내린 비행장이 야스키 비행장이라고 네. 메가더 원수가 네. 일본 점령했을 때 했던 그 네.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일부러라도 일본을 들려가지고 네. 일본의 현황을 파악하고 역사를 하고 이런 분이시지 일본 땅을 일부러 안 밟았다 하늘로 날아가면서 지나기 때 그건 아주 어떤 의미에서 유치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국 이후에 또 일본 방문한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방문 언제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본 사진 중에 그 메가더 장군하고 음. 같이 이제 일본 방문 두 차례 아. 방문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식에 초청을 했잖아요. 메가더 네. 원수를. 네. 그때 메가더 원수는 일본 군정사령관, 네. 연합군 사령관, 미 국동군 사령관,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최고 지도자, 그렇죠. 국가 지도자 네.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건국식을 했기 때문에 고해 10월 달에 네. 10월 19일 날 네. 메가더 원수가 네. 이승만 박사를 일본에 네. 초청하신 거예요. 네. 10월 19일 날 그날 전라도에서 뭐가 일어났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네. 네. 뭐 좀 무슨 느낌이 오세요? 일본을 방문한 날 네.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좀 생각해요? 기획된 그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소련 군정이 다 네. 정보를 다 알고 네. 한국을 비운 사이에 네.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렇죠. 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20일 만에 부랴부랴 이제 또 이승만 박사가 또 근데 그 사진 여러분 그 우리 시청자들 보시면 특이한 거 뭐가 있어요. 그 왼쪽이 이제 그 48년도 네. 사진이고 그 오른쪽 사진은 이제 50년도 2월 달에 네. 방문인데 왼쪽 사진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 왼쪽 사진에는 태극기를 들고 계시네요. 예. 오른쪽 사진은 태극기가 없고. 그렇죠. 그 태극기 집회 네.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태극기를 손수 이렇게 들고 가셨어요. 네. 대통령님이. 네. 네. 뭐 채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시기상으로 유출을 해보면 네. 이제 48년 10월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된 이후지만 그 유엔에 이제 비준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인지받기 부분, 네, 전에. 좀그 관련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건국보다 더 중요한 게 네. 10월 12일 날 네. 인준받는 겁니다. 네. 네. 인준 받기 전에는 외교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의전상 일본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갔는데 네. 태극기가 개양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태극기 소수 들고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 지파의 원주시죠. 네. 그래서 아주 이승만 박사 표정이 어떠세요? 뭐 결연하고 뜨뜻하시죠. 네. 태극기가 없으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왔는데 네. 태극기가 없고 성조기 유엔기에다가 네. 일본은 또 그 윤정 당시니까 일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데 쳐다오시는 겁니다. 태극기 들고. 네. 그러니까 12 사건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인준만. 인준이 돼야 네. 태극기를 개량할 수 있고 외교 관계도 국가로서, 되고 네.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웠죠. 네. 바로 이때 뭐가 일어났다? 여순 반란 사건이 네. 일어났다. 그러면 여성 반란 사건은 네. 아주 조직적인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남노당 소련 군정의 사건이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0년도 2월달에 또 방문하십니다. 네. 왜 방문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50년 2월이면. 아마 이때가 뭐가 전쟁과 관련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북한도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9월 9일에 건국된 이후니까 그런 조짐을 확인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계속 네. 어딜 방문해요? 스탈린 네,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방문해요? 전쟁 정리일으키려고.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당연히 네. 이 기승남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2월 달에 메가도를 네. 이제 비밀은 아니지만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침에 대한 대비 또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의 한인들의 지위가 또 문제가 네. 되니까 그런 협의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승만 박사가 뭐 한강론이 이거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이승만 박사는 이미 이때 국제적인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련의 움직임, 북한의 움직임 다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런 걸 막아보려고 네. 일본을 이제 방문했던 사진이 이제 이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네. 이건 언제죠? 53년도면? 네. 휴전 그 직전이죠. 네, 직전에 7월 네. 직전. 네. 이전 직전에 이번에는 누가 초청했냐면 3대 유엔군 사령관 네. 메가더, 리치웨이, 클라크 사령관이 이제 초청을 했는데 왜 했냐면은 이제 미국이 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휴전을 안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죠? 이거 미국의 미국 아이젠하워의 공약이고 네. 모든 국제 전략이 다 그렇고 유엔이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을 막지 못한다는 건 다 알지만 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제 휴전 이후에 그렇죠. 네. 모든 끌어들이려고 네. 하니까 미국이 두 다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왜 추측했겠어요? 일본 도움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일본의 전후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야지 미국도 좀 자기가 들손에 나게. 그래서 국교 정상화를 해서 네. 일본의 도움을 이제 받으라고 네. 이제 해서 초청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승만 박사는 일본의 도움을 안 받으려는 게 아니라 네. 이승만 박사의 그 대일본 정책은 그럼 요때쯤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많이 받아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 받아냈으니까 다 받아내고 네. 마지막에 이제 일본한테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게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고 네. 네.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지금 이 당시 세대들은 다 일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협상을 제대로 못한다는 네. 거죠. 네. 누가 제대로 하냐? 박정희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 세대, 네. 이 세대, 네. 이 세대가 나와야 강력하게 일본하고 그 협상을 해서 네. 많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미룬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일 국공화 국교 정상화 한일회담 네. 해서 우리가 많이 보상 찾아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좌파들이 뭐 구욕하고 다 거짓말인 거죠. 그죠? 네. 최대한대로 뺏어낼 수 있는 그렇죠. 뺏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달래야 돼. 우리가 뭐 재산 그대로 놓고 왔지. 맞습니다. 네. 그거 보상해 주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조치해놨냐면 아시아 국가들 네. 전쟁 피해 보상 네. 국가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의 이야. 네.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 세대 사람들이 협상을 하면 밀린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 다음 세대 박정희 또 김종필이가 8기거든요. 네. 그 8기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얘네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대교 육사를 입교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잖아요. 네. 일본도 우습게 여기는 이제 네. 세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3년도에 일본을 이제 방문한 유명한 사건이고 이때 이제 요시다 시게루 네. 사건인데 이때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이제 호랑이 사건. 네. 이제 요시다가 네. 옛날에 앉아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조선 애들도 호랑이가 사느냐 네. 이게 이제 전설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네. 전설로 많이 유명한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일본 놈이 다 잡아가지고 저 갓도 기요마사 임진왜란때 걔가 다 잡아가고 다 저기서 없다. 그래서 이제 루머가 이제 있는데 누가 잘 아냐면 오른쪽에 김용식 씨거든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잘 알고 직접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이때 백선엽 장군을 데려갑니다. 네. 별 4개 33살에 별 4개를 줘가지고 네. 데려가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참 대단한 분이에요. 33살에 백선엽이를 별 4개를 주고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직도 조선에 호랑이가 있다. 네. 그러나 이제 호랑이가 장남을 물려가면 네. 차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통 둘째는 옛날에 이제 네. 절에 들어가는 거니까 차남을 해서 삼형제를 키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으면서 아직도 한국에는 호랑이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제 네.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게 그렇죠. 어느 정도 팩트가 증명되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일본에 어떤 면에서 안중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반일 감정은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부 아시죠? 네. 그거 언제 부쉈죠? 김영삼 정권. 네, 94년대 먹겠죠. 네. 이승만 박사는 네. 이거 부시려고 3번이나 했어요. 네. 이미. 네. 그래서 경복궁을 가리는 거 이거 네. 부시려고 네. 세 번인데 이건 또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세 가지 에피소드.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 김영근 참모총장 때 이걸 부시려고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그거 부시려고 공명대 도와야지 또 트럭 해야지 그렇죠. 막 복잡하고 네. 하고 하니까 또 입 바른 소리 했어요. 이영근 대장이 뭐 굳이 부시려고 그러냐 그러면 경무대도 부셔야 된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쓰거나 이러면 되지. 그랬다 했더니 이 박사님 화가 나가지고 야 나는 지금 일본 항공에다 건물 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야. 그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사가 째째하게 뭐 일본 이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웨이크숍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네네. 웨이크숍. 자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웨이크숍이 나타납니다. 이 섬은 너무 작은 섬이라 네. 이 정도 크기에서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위치를 대충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안선이 10km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어떻게 되죠? 하와이에서부터 몇 킬로죠? 3,700km. 그리고 도쿄에서부터는 네, 3,300km. 네. 그래서 딱 거의 중간 지점에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공군의 핵심 중간 기착기지인 거죠. 네. 그리고 괌은 좀 밑에 있어요. 네. 저쪽에. 그러니까 웨이크 섬이 공군의 중간 그 기착 지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네. 요층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뭐 항공기도 프로펠러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중간 기착지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예. 직항 거의 밀려고 네. 하니까. 그리고 진주만 폭격할 때 네. 역시 동시에 여기를 이제 공격했던 나오죠. 그 다음 사진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이제 이게 네. 그 웨이크 섬에 그 미군 공군기들이 네. 이제 싸우다가 이렇게 네. 했는데요. 지금도 웨이크 섬은 이렇게 최현대식 네. 공중 보급 기지로 네. 유명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네. 2년 만에 네. 기습난침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적하유기에 다쳤잖아요. 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당연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네. 메가더 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네. 제일 처음에 뭘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자마자. 일단은 뭐 급한 불을 꺼야 네. 되니까 어떤 적의 뭐 보급로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네. 또 지금 탱크가 문제잖아요. 탱크. 네. 탱크로 우리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네, 없으니까. 그래 뭐 공군을 동원해서 네. 네.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예. 그런 요청. 맞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원수한테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군을 동원해서 네. 작전을 개시해달라 해서 네. 이제 도와줘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하시죠. 우리 얼마 네. 전에 인천 상륙 지금 요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9월 15일 날 네.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20일부터 서울 수복 작전이 시작이 되고 오늘이 며칠이죠? 26일이죠. 26일입니다. 네. 28일이 무슨 날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네. 성공하고 20일 날 서울 탈환작전 한강 도하 작전하고 28일 날 서울 탈환을 했죠. 아, 네. 이 서울 수복식이 28일 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29일 날 바로 탈환식을 한 거예요. 네. 탈환식을. 자,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이 중요해요.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식이 중요해요. 인천 상륙작전. 왜요? 아무래도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이미 적화 통일이 거의 된 그렇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전세를 뒤집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 자유대한민국이 일단 한반도의 남쪽이라도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기가 대한민국을 구국한 네. 날이죠. 네. 그러니까 건국하면 뭐예요? 없어지면 끝인데 네. 그 없어질 적화 위기에서 이걸 구원한 사건이 네. 인천 상륙작전이고 네. 그 구국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는 뭘 하죠? 이제 38선을 뚫고 북진을 계속.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적화 통일까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네. 통일. 그래서 북진 통일, 자유 통일. 그렇지. 그것이 이룰 수 있는 네. 모든 게 인천 상륙작전이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광복절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인천 네, 상륙작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10월 1일 날부터 북진을 했는데 네. 10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이. 개천날인데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전쟁해가지고 막 밀고 올라가는데 개천절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개천절이 중요해요.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 중요해요. 상륙작전. 예. 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전술적인 전략적인 승리를 넘어서 세계 전사의 승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하고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한반도에. 네. 고조선보다도 네. 고구려보다도 네. 대한민국보다도 네.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 민족에 위해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메가더는 그야말로 군신으로 추앙을 받는.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죠? 유럽전선에서 아이젠하워를 단숨에 그냥 네. 하면서 군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이제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래서 공군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무스탄기가 작전을 하다가 이제 다친 사건이 파괴된 사건이고 또 이제부터 6.25가 어떤 의미에서 극심 난침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진 날이에요. 자, 우선 무스탄기 10대를 공짜로 들여와. 전투기 한 대 지금 얼마예요? 몇천원. 몇천원 하시죠? 근데 10대를 한순간에 공짜로. 그것도 10대인데 왜 10대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무스탄기를 훈련도 없이 바로 조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이 10대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었으면 100대까지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25라는 사건이 엄청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행기, 함정, 군수품, 또 공병대가 와서 우리는 마차 끓일 때 공병대가 와서 도로 깔아주기 시작하고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공군이 우리나라의 적화를 제일 먼저 도와준 그런 사건이죠. 그 전투기만 도와줬느냐? 함정도 공수를 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는 뭐로 와요? 배로. 배는 시간이 걸리잖아. 비행기로. 그렇지, 배는 수송기로. 그러니까 수송기가 엄청난 군수물자를 한국에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군에서 이런 무기들, 집차라든지 뭐 대기관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함정도 이제 오기 시작하지만 이제 이렇게 군수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6.25 역사에 또 중요한 게 전사로 뭐냐면 최초의 제트 전투기. 제트 전투기가 공중전을 한 게 한국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제 쌕쌕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하도 쌕쌕거리고 다닌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쌕쌕이가 이제 첫 장면이고요. 이게 한국의 전투기, 제트 전투기가. 근데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 출격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중국. 그렇지. 아니 일본에서 출격하는 거예요. 출격하는. 모자가. 이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출국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유엔 미국 다음에 제일 먼저 참전한 게 영국이 아니라 호주입니다. 뭐가 왔으니까? 공군이 왔으니까. 그래서 호주 공군이 이제 똑같이 쌕쌕이로 이렇게 온 거죠. 영국은 이제 같은 가짜지만 해군으로 이제 홍콩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고. 자, 그러면 웨이크 섬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한국 전쟁의 모든 물류 중군 기착 기지가 어디에요? 웨이크 섬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항상 하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의미는 정말 이 기적적인 거에도 감사하지만 뭐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6.25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늘에 감사한다. 그 의미가 뭐예요? 미 공군에 대한 감사죠. 공군에 대한. 하늘이란 게 상징적으로 그렇죠. 공군을 뜻하니까.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늘의 은총을 받았다. 왜 미 공군이 우선 개전 초기에 막았지. 낙동강 전선도 미 공군이 막은 거예요. 아직 육군은 약한 병력 수송도 해가니까 막은 거고. 그리고 모든 보급품이 다 올라오잖아요. 전쟁 물자가 다 기록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쌀까지도 다 얘네들이 먹어서요. 그래서 웨이크 섬이 유명한 밀리터리 에어 트랜스포트 서비스의 미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웨이크 섬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승만 박사가 왜 웨이크 섬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뭐에 대한 감사예요? 미국 공군에 대한 감사. 국익에 대한 감사거든요. 대한민국은 공군 때문에 살았다. 국익에 대한 감사죠. 거기서 식량도 왔고 무기도 왔고 모든 것이 왔고. 그래서 이게 유명한 플라잉 벅스카라고 유명한 수송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진이 이제 칼라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공군 장교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이게 스트레트마이어 극동 공군 사령관. 요게 이제 김정열 준장 공군 사령관. 그러니까 6.25가 이런 물질적인 축복뿐 아니라 이제 이 김정열 장군이 이때가 나이가 30살이 좀 넘었어요. 근데 미국 최고의 의장성하고 세상 말로 마음먹잖아요. 그러면서 맘만 먹어요. 배우는 것이다. 시스템, 조직, 지휘가 이거를 30대에 이미 30대 미국 최공군에 이게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 육군, 백선역장 모든 군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죠. 공병대가 들어오면서 건설 기술이라든지 시멘트 만드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 분이 오른쪽 사진에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워커 장군이고 이 팔구 장군,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제5 공군 사령관 패트리치.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도리틀 중장이라고 네. 이분이 또 미 공군사의 제일 유명한 분인데 자, 진주만 폭격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상 말로 네.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어떻게 쓰든지 복수를 해라 네. 해서 한 게 도쿄 공습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아는 것처럼 도쿄까지 공습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항공모함이 아무리 가까이 가도 네. 그러니까 이 두리트리가 네. 가는 기름만 넣고 네. 함정에서 떠야 되니까 아, 네.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폭격기에다가 네. 가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떠서 일본 폭격하고 그렇죠. 중국으로 네. 떨어지는 거 네. 네. 그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두리트리는 전설적인 사람이죠. 네. 이분이 예편했거든요. 네. 이분이 다시 등장합니다. 네. 공군 작전을 돕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만세 불망의 감사라는 말을 썼어요. 만세 우리는 만년이 지나도 이 감사를 잊어서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군인 훈장이 뭐죠? 메달 오브 오너라는 네. 거 들어봤죠. 명예훈장. 네. 네. 그럼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이 뭐죠? 그 화랑 아니요. 화랑보다 더 위에요. 무화. 태극무가. 아, 태공무가. 태극? 네. 네. 화랑, 네. 충무, 네. 인연 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태극. 네. 을지, 네. 태극, 네. 을지, 네. 충무, 화랑, 네. 인연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는 태국무장 네. 무공훈장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태국무장을 누가 받았을까요? 아, 이거 그때 지난번 했는데. 여기 답이 다 네. 있잖아요. 네. 메가드 원스가 아, 받았겠지. 그렇죠. 메가드 원스. 그럼 두 번째로는 누가 받았겠어요? 스트레이트. 아니죠. 저기 워커 장군. 워커 장군. 왜냐면 네. 워커 장군이 이제 불치까지 했고 지상군 사령관이고 네. 교통사고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받은 게 스트레이트 마이어. 스트레이트 마이어. 네. 그러니까 공군이 이제 그만큼 두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단순히 네. 작전상 승리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을 구국했다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사진이 많지만 네. 전 일부러 이제 네. 인천에서 이제 인민군들한테 네. 다 소년병이잖아요, 그죠? 네. 참 불쌍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병력도 없으니까 이런 소년병도 끌어다가 네. 했는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잡힌 그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17년대, 네. 17년대가 이제 그 서울 탈환작전 태극기 들고 하는 이 태극기라는 게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네. 병사들도 네. 태극기를 든다는 거는 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원 동지들이 감사한 게 태극기를 든 그 마음, 네. 태극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청년 결백함, 네. 그 정의 의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네. 우리 당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태극기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태극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나랑 많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울 탈환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요것도 이제 아주 희귀 사진인데 네. 서울 탈환 작전을 미 해병대가 아니라 국군 해병대가 제일 먼저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박정모 소유예요. 박정모 네. 소유. 그러니까 등에다가 이게 태극기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네.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극기도 누가 줬었겠어요? 누가 줬을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가 줬겠지. 네. 우리 해병대에다가. 네. 그랬더니 해병 일대대에서 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박정모 소리가 어깨에 들고 새벽 6시에 네. 중앙청 계단 올라가서 네. 꼭대기에 이제 태극기를 개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수복한 다음 날 네. 이제 메가더 원수와 함께 이제 건국식 수복식을 하고 네. 서울을 양도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양도라고 그러냐면 네. 지금 전시 상황이고 유엔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누가 있어요? 유엔군. 유엔군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식이란 말을 쓴 거죠. 네. 수도 서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이제 평양 탈환식이라고 하고 평양 수복식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그때는 유엔군에서 양도를 못하는 거야. 이승만 박사는 이걸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마찰이 어떻게 생긴 거죠. 네. 자, 그래서 10월 1일 날, 그러니까
38선을 유엔군 입장에서는 네. 전쟁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그 38선이라는 게 그야말로 국제적인 이런 네. 유엔의 관할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이유에서 못 넘어가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비밀리에 네. 38선을 돌파 명령을 내렸죠. 네. 이러면서부터 이제 유엔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메가더 원수는 국제 전략적으로 유엔을 편을 들기보다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이승만 박사를 이제 편을 들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메가더 원수는 군인이 아니라 거의 정치가 수준입니다. 네. 국제전략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중공의 위협, 공산주의의 위협, 이번 기회에 동북아시아의 공산주의를 정리해야 된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졌고 네. 오히려 트루먼이라든지 아이젠하워는 그냥 군사적인 작전만 가지고 네. 이게 정쟁이 확대가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오히려 그 국제적인 전략을 가졌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마찰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왼쪽이 이제 최초로 돌파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밑사단인지 알 수 있겠어요? 네, 3사단. 네, 국군 3사단 이게 김종순 연대장이에요. 네. 요분이 입 가린 사람이 정래혁 씨, 국회의장 나중에 네, 정래혁 네, 중령, 네. 김종순 연대장. 네.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 18년 통치를 네. 군사 정권이라는데 군인 출신이라 그렇지 네. 정래혁은 이미 중장으로 전쟁의 영웅이고 미국 네. 유학하고 네. 미국의 이런 모든 시스템을 한 군인 네. 엘리트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정권을 잡아서 네. 이 미국식 행정 시스템 네. 모든 걸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니까 네. 민간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인 출신의 이유 하나로 네. 군사 정권을 매도하는 것은 종북좌파의 아주 기본적 프레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못해서 10월 3일 날 네. 이제 유엔도 북진을 이제 허락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미 공병대가 제일 먼저 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있잖아요. 미육사 수석 졸업생이 택하는 병과가 뭘 것 같아요? 이런 병과가 있죠. 네, 공병. 네. 공병, 포병, 보병, 기가 뭐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1등이 가는 데가 어디? 공병. 어떻게 하세요? 야 대단하시다 우리. 분명히 아마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런 계산뿐만 그렇죠. 아니라 네. 엔지니어 되고 네. 수석도 네. 수학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웨스트 포인트 수석은 네. 공병을 갑니다. 네. 그러면 메가더 원수의 벽과가 뭐예요? 공병. 공병이죠. 네. 예. 공병이나 포병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38선도 네. 미국 입장에서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요? 공병이 들어갑니다. 네. 왜?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네. 지뢰 제거하고 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어느 부대요? 공병이죠. 왜 이제 철수하려면은 네. 못 쓰게 남겨진 거 네. 폭파시키고 네. 도로 못 올라오게 네. 한강다리 끊어야 되고 네. 한강다리 끊는 게 공병이 하는 거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작전상. 그러니까 뭐 한강다리 끊고는 다 아주 자기 수준들의 생각하는 네. 그런 공병 작전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진을 시작해서 평양까지 압록강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10월 9일 날 메가더 원수가 평양까지 가가지고 네. 정찰하고 수천까지 가서 정찰하고 아직은 평양 점령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압록강까지 안고 이제 정찰 그때 메시지를 받아요. 네. 워싱턴에서부터 네.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웨이크에서 만나자. 트루먼한테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 후에 16일 날 웨이크섬에서 만나자. 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네. 본토를 떠나서 네. 전쟁 지역, 작전 지역인 네. 웨이크섬에 온다는 거는 네.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상 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메가더 원수를 또 메가더 원수 입장에서도 현지의 작전 사령관이니까 네. 최대한대로 가까운 데가 이제 웨이크섬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트루먼이 일본까지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전선도 가깝고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웨이크 섬에서 이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 이제 형식상으로는 이제 그동안 재상전대 이 그렇죠. 취하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육군 디스팅기시 네. 서비스 메달이라고 네. 5번째 받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이젠하워하고 똑같이 5번째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웨이크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건데 왜 만났을 것 같아요? 트루먼 입장에서. 어쨌든 트루먼이 만나자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어떤 전쟁의 공을 또 치하를 하고 음. 격려하고 그런 의미가 됐을까요? 네. 그 단순히 그런 의미로 미국 대통령이 네. 여기까지 온다?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보통은 이런 경우는 대사를 보내게 돼요. 아, 대사를 네. 보내서 무공문장도 전달해주고 대통령 똑같거든요. 대사가 주는 거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와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와 메가더 원수가 한편이고 네. 국제전략적으로 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과 유럽 사령관인 나토 사령관 아이젠하워와 영국의 압력에 의해서 네. 국제 전략의 마찰이 생깁니다. 아, 38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트루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입장은. 그냥 이제 확진을 하지 않고 그냥 확전. 확장하지 않고 어떤 그 현상 유지라 할까요? 그냥 이제 기존의 38선으로 소련군, 미군이 있던 이제 대로 그냥 유지하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중공군이라든지 또 소련군에 그렇죠. 또 이렇게 전쟁이 커지면 또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놈들은 계속 무역을 하겠죠, 그죠? 네, 소련이나 중공은 네, 미국하고 붙어서 네, 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말로는 네, 넘어오면은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겠다, 한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 못 넘어오게 넘어올 거 네, 뻥을 칠 거 아니에요, 뻥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뻥이고. 네, 네, 거기에 이제 트루먼이라든지 아이젠하워라든지 특히 이제 영국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자산을 다 끌어들이니까 네. 제가 유럽의 안보가 있으니까 네. 퓨전 작전을 공작하기 시작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이번 기회에 네. 자유통일까지 끝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메가더와 함께 이번 기회에 동북아시아 공산주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만주 본토까지 폭격해서 네. 개입을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그 대만 쪽에서 이 해병대를 상식해가지고 모택동 첩보 작전을 하고 네, 네. 장개석이도 이번에 기회잖아. 그렇죠. 쫓겨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때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하고 또 소련 북한 사주해가지고 전쟁 일으켰는데 이번에 완전 그때를 꺾어놔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마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전쟁 나름대로의 네. 전략이 있는데 네. 그리고 메가더는 이미 이제 그렇게 또 컸고 네. 근데 재미난 게 별 5개 원수잖아요.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다 받은 거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육군 원수가 한 명 있어요. 그게 오마르 브래들리입니다. 네. 오마르 브래들리가 언제 받았냐면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바로 네. 맺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전쟁에 공이 있으니까. 공도 있지만 메가더를 그렇죠. 통제하려는 네. 거죠. 네. 육군 원수로서. 네. 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네. 미 합창에서 많이 말린 거를 네. 성공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통제하고 메가더를 통제하려고 네. 오마르도 네. 원수도 주면서 네.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웨이크 섬이 결국엔 뭐예요? 한반도를 구원했지만 자유통일을 못 이루게 된 네. 계기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제한 작전을 하니까 네. 아니 전쟁을 하려면 병력을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데 네. 안 도와주고 중국하고 싸우려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수풍마에서 폭격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메가더가 교만 방자해서 중국보다 당했다.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네. 자기가 교만 방자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네.
메가더도 자기도 이걸 하고 싶은데 네. 치거나 유엔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네. 제한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트루먼 입장에서도 통제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임을 시키고 맞습니다. 자기 말 잘 듣는 네. 이제 리치웨이를 네.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중공군 개입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중공군을 물리친 게 이제 공수전 작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또 이 군수 부대들이 315 공군 전투 화물사단이라고 해요. 네. 이들이 이제 이게 일본의 그러니까 웨이크 섬에서 일본의 요 타카치와 비행장 네. 여기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부대. 그래서 이 351 공수 부대 이제 큰 공군 사단이 큰 활약을 해서 이렇게 막 물자도 투입하죠. 온갖 물자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펀치볼 사건이에요. 네. 그다음 사진 보여주면 우리 펀치볼에서 네. 이 저공 비행으로 군수품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 시레션 박스 같은 네. 거. 수류탄도 많이 찼죠, 이 사람. 네. 네. 우리 오사단 같은 오사단.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민기식 장군. 네. 오사단이 이제 까칠봉에서 활동할 때 네. 미군이 이렇게 저공 비행으로 네. 이런 군수품을 이제 떨어뜨리고 네. 이렇게 한 네. 거죠. 이게 유명한 이제 메카티 소장. 네. 그래서 대통령 부대 보창을 이제 네.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하죠. 이분은 원래 법대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네. 오하이오 준가의 그 네. 법무 네. 장관이었었는데 네. 2차 세계대전 참전해가지고 공군을 있다가 퇴임했는데 네. 한국전쟁 때 다시 돌아가지고 이 공군 작전을 해서 이승만 박사가 특별히 이제 네. 부대 부장을 했던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이렇게 웨이크 섬을 네. 경유해서 김포공항에 네. 도착한 사진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친히 삼부 모든 요인들을 그렇죠. 이제 네. 도열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장 조진만 대법원, 그다음 국회의장, 이효상.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화당 의장설이, 네. 그다음에 이번에 허정. 내목수가. 네. 요분이 네. 아마 그 이승만 대통령의 유일한 현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님의 아들의 아들. 네. 누님의 조카가 네. 우종구고 그렇죠. 네. 그 아들이 우지아인데 아마 유족 대표로 네. 그 우지아가 아닌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아.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은영 목사. 이윤영 목사. 네. 재헌의 첫 기도를 했던 네.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가 통치가 미국의 역사하고 맞물리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네. 남북전쟁 승리하고 부통령을 남부 출신을 세우죠. 남부 출신. 왜 그러냐면 전쟁 이후에 남부를 회복시키려고 네. 남부 네. 출신의 사람을 부통령으로 세웁니다. 네. 근데 암살이 되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됐죠. 네. 그래서 남부와의 화해를.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항상 이 북한 출신의 이은영을 국무총리를 세워서 네. 통일을 촉구했는데 네. 남쪽에 한민당 국회의원 야당들이 계속 그렇죠. 그때부터 이 국회의원들은 역사를 알면 말입니다. 진짜 나는 다 체포해가지고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전쟁 중에 내각제를 하려고 하지 않나? 자유통일 북한 동포 생각해가지고 이은영 국무총리 세우려고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나?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봉영식이라고 그러죠? 네. 은구를 이제 태극기를 덮어서 모시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희귀 사진이에요. 네. 자,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님의 네. 그 장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의 이 장례의 모든 것도 미국의 유명한 장의사가 네. 다 염두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고 그분이 그 1920년도 상해 인정, 네. 20년 이민정 네. 갈 때 자기가 시체 운반선했거든. 네. 그 장의사니까 네. 중국인 노무자들 죽은 사람들 중국으로 보낸 시체 운반선에다가 네. 이승만 박사를 변장시켜서 네. 그러니까 벌써 민년직이에요. 45년. 네. 이승만 박사의 인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관에 이렇게 이화장에 모신 태극기를 모신 우리 이승만 박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명정이라고 그러죠? 네. 명정 이게 그 당시 최고의 네. 우리 서예가 네. 소전 손재영 선생님이 네. 쓰셨고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예 스승이세요. 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따로따로 우리나라 따로따로 역사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정동교회 거기 이제 출석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장례를 볼 때 이분이 미 역사상 최장기 상원 의무 네. 국회의원 상대로 네. 기도의 주관을 상원 의무 해리스 목사가 이승만 박사의 또 이제 주도사. 그렇죠 주도사하고 독립운동 때부터 도와줬던 네. 이게 이제 네. 조명이시죠. 이게 이제 장례식인데 어마어마했죠. 네. 뭐 200만이라니까 이건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저리 가라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시청 앞에서 노제를 하게 됐는데 워낙 인원이 많아서 못했고 8시에 출발했는데 국립묘지에 4시에 도착을 했어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뭐 이제 남대문 이번에 우리 개천절 집회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이게 우파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개천절 또 우리 이승만 박사,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이런 국정일은 그리고 이게 이승만 박사가 이제 동작 중에 국군묘지를 만드셨잖아요. 웰링턴과 같이.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국립묘지로 해서 이승만 박사를 모시는. 그래서 고 전 박정희 운암 이승만 박사 연결식하는 그. 자, 어떻게 웨이크섬 경우의 이제 결론을 한번 그럼 내줘보시죠. 왜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 유언을 웨이크섬을 경유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분의 정말 그 고도의 정신세계가 뭔지. 일단은 그 한국전쟁 6.25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을 또 지킨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유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런 장소로서 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초두에 설명드렸던 그런 것처럼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독립운동 했으니까 그냥 반일 그런 것 때문에 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더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 더 어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기까지의 어떤 도움을 준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랄까요? 그런 게 다 담겨있는 그런 유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웨이크섬을 경유하라는 뜻은 뭔가 하니 우무성 청년아 내가 못다 이룬 자유통일을 이루라라고 하는 유언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미국과 영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미국 영국보다 더 좋은 최선진국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의 유언이고 영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없어질 뻔한 대한민국을 도와준 이 공군과 모든 메가더 원수와 이거에 대한 이제 감사가 포함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제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그러니까 차선을 선택하면 최선을 잊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일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차선의 포커스로 역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진짜 최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도 그렇고 모든 걸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번 개천절 집회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우무성 청년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 종북좌파 완전히 뿌리 없는 나무로 다 거짓말이거든.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서 저들의 뿌리를 뽑아서 종북좌파를 완전히 노란 봉투를 짝짝 찢어버리고 자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 속 숨은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셨다고요. 네 항상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지식이 쑥쑥 늘어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월 3일 숭례문 5거리 시청 방향에서 개최되는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